이경미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 5가지 주제로 브리핑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 기함하게 한 박 전 대통령의 소름 끼치는 미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진다며 마지막까지 추태를 보인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정치가 가관입니다. 금이 환영한 개선 장군처럼 박 전 대통령은 만면의 미소를 띤 채 귀가했습니다. 모처럼 편안한 일요일 저녁을 보내던 국민들께서는 어지간한 스릴러 영화 못지않은 반전에 기막힌 월요일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윤상현,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각자 보좌 역할을 나누고 비용까지 각출해 박 전 대통령 호의대로 나선다고 합니다. 지엄한 국민의 명을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죽은 권력에 숨을 불어넣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한편 황권한대행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과 국가안보실장 등이 13일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국정공백 방지와 긴급한 현안 업무 마무리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왜 비서관들이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적폐청산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좀비처럼 되살아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가졌던 일말의 동정심도 박 전 대통령의 소름 끼치는 미소에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체가 한 털억의 숨김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 진실에 다다를 때까지 결코 관용은 없을 것임을 밝혀줍니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과 피의자 박근혜 수사에 나서십시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자유한국당의 몇 번째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하는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미뤄졌습니다. 줄곧 출마 여부를 저울질해오던 황 권한대행의 고민 때문인지 모를 일입니다. 어찌됐건 그간 일부러 애매한 언사로 묘한 여지를 남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도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 권한대행이 그간 계속해온 뜨거운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 잠옷 궁금합니다. 석 달 가까이 대통령 노름에 취해 있는 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탄핵 직후 열렸던 지난 주말 촛불의 요구를 전합니다. 광장의 외침은 황 권한대행도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는 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그 순간 황 권한대행도 파면당했다는 것입니다. 출마는 황 권한대행의 자유의지입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자유한국당에 고만고만한 대권주자들만 1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고 오늘도 내일도 출사표를 든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어미의 자식도 아롱이다롱이라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한 배에서 나온 후보들인 이상 무엇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90보 100보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범죄 현장에 손대지 말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정권 뒷설거지가 요란합니다. 화려한 부활을 꿈꾸던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부랴부랴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그것도 임기 중 전방위에 걸쳐 자행한 국정농단이 사유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한 피의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는 것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손을 대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범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기본입니다. 서둘러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추진하는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 자신도 국정농단의 부역자이기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와대는 범죄 현장입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흘 동안 훼손된 범죄 현장에 황 권한대행은 어느 누구야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십시오.
검찰의 현장 조사가 끝난 후에 차차 논의에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MBC 스페셜 불방 조치에 대한 MBC의 해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13일 밤 방송 예정이던 MBC 스페셜 탄핵편이 불방 조치되고 담당 PD가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고 합니다. 김현종 전 편성제작본부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촬영해오던 MBC 스페셜 탄핵편을 느닷없이 취소한 이유는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본부장의 말 한마디로 3개월 가까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은 MBC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 탄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불방 조치하고 담당 PD를 유배지 부서로 보내버리는 것은 정치적인 외압과 보복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사태가 방송 강령과 편성규약 위반이라는 대내외적인 지적에 대해 MBC는 명백히 해명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MBC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면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사법개혁 열망을 외면하지 말라. 대법원이 판사들이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문제의 당사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처장을 대기발령 조치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노한 판사들의 움직임이 사법파동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법원은 발빠르게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진상조사 책임자로 선임했지만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통제가 이번 한 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사권 제한 등 대법원의 제왕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안팎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 해도 임 차장과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다는 점 등 이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의 적임자가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활동을 파악해 인사와 해외 연수 등에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무너진 법치와 각종 법조 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알고 있다면 사법개혁을 위한 판사들의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외면하는 한 대법원의 관료화,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